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전 차트 강의 자료집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캔들의 개별적인 내용들부터 해당 내용들이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팔아야 여러분들이 빠르고 확률 높게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집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4천만 주 매집을 하고 있는 AI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조만간 무섭게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이 진행이 되고 나서 빅테크의 점유율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점유율의 1%에 20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AI 기술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인도, 일본 등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거는 한국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2분기 매출에 있어서 HBM과 DDR5 서버양 매출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 매출이 비중 20%를 돌파했습니다. 하반기 지금 HBM의 캐파 2배 이상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입니다. 생성형 AI가 지금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에 10년 이상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독점적인 점유율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챗 GPT가 대박이 났죠.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검색 엔진의 90% 이상의 점유율 독점을 가지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코드 레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존폐에 중대한 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코드 레드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구글의 점유율의 1%만 뺏어도 20억 달러의 매출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투자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퍼부어도 남는 장사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2019년 6.7%에서 올해 상반기 23%로 급증을 했고요. 현재 지금 업계 1위 아마존의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점유율이 수십 퍼센트대에서 지금 10%도 안 되게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빅테크의 주력 아이템으로 수년째 등극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규모 수십조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영업이익 30%대의 굉장히 고수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HBM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처리를 위한 현재 지금 고성능 컴퓨터라고 하던가 내지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서버 투자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CPU와 GPU에 함께 탑재가 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협업 이후에 2분기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5월 대비해서 애저의 고객 수가 4,500곳에서 11,000곳으로 2배 이상 급증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컴퓨터 시장에 있어서는 바로 윈도우 시리즈들로서 거의 독점적인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으로서 장기간 자리를 잡아뒀죠. 근데 이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면서 글로벌 시총 1 위가 애플에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지금 국면에 있어서 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는 좀 뒤처졌겠지만 다가오는 이 AI 시장에 있어서는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다시 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빙과 애저 서비스에다가 챗 GPT 엔진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챗 GPT가 그러니까 챗봇의 기능, 채팅을 쳐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을 넘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생성형 AI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콘텐츠에다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다가 챗 GPT 전문으로 데이터 센터 설비 신설을 결정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챗 GPT 기반으로서 AI 기술을 관공서나 기업용 서비스로 지금 도입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업용 서비스가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용 오피스 툴에다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서비스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안이 필요한 뭐 IT 내지는 이러한 기술 개발 업무들 아니면은 은행 같은 이런 업무들에서도 챗 GPT가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업계 전반적인 큰 혁신이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현재 지금 글로벌 대표 CEO 70% 이상이 챗 GPT 이후로 업무 전반적인 자체가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인도에다가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했고요. 하반기 지금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2분기 컨센서스에서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200억, 3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000억 달러 규모까지 대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대박이 나게 되면서 이 챗 GPT, 그러니까 챗봇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 생성형 AI가 새로운 혁신 아이템을 대규모로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신약 개발, 콘텐츠 제작 내지는 메타버스 같은 이 신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IT 기술력들, 인공지능 기술력들이 도입이 됐는데 생성형 AI가 해당 기술력의 개발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획기적인 속도감을 붙여주게 되면서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뭐 만약에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은 고화질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굉장히 고속도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초 예상으로 진행이 됐었던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이 1년, 2년 앞당겨져 가지고 2025년에 증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빨리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 관점에서도 폭등 장세가 나타나 줄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인력을 줄이면서까지 투자를 굉장히 줄이면서 인공지능 투자는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아무래도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너무너무 구하기도 힘들고 하나에 이제 몇 천만 원씩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설계 역량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크게 구분을 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인 처리 장치인 CPU 그리고 이 CPU의 데이터 처리를 지원을 하는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주는 메모리가 있겠죠. 다만 지금 이 CPU나 GPU는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도
HBM 고성능 메모리는 한국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인공지능 수요에 있어서 확실한 모멘텀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고, 어떻게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진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연산을 하는 게 바로 AI 연산이라고 하던가 처리,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굉장히 빠르게 통로를 한두 개 정도 뚫어가지고 굉장히 고속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도로를 치면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올림픽대로 정도를 여러 개를 뚫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는 조금 고속도로 대비해서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차선이 많아졌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양 같은 경우는 비교도 안 되게 이제 HBM이 크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초 이제 이 GPU와 마찬가지로 HBM 같은 경우도 GPU를 지원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초고화질의 그래픽 영상들을 처리를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개발이 됐는데요. 이 GPU가 인공지능 반도체로 쓰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HBM 같은 경우도 AI 개발과 연산의 최적화 메모리로서 등극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가 없으면 AI를 개발을 못하고, 그 AI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HBM이 없으면은 동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 출하를 늘리기 위해서 후공정 설비 투자에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HBM 점유율 50%로 1위 기업이겠고요. 최신 HBM 기술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겠습니다. 지금 최신 HBM을 패키징하는 2000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연말까지 지금 현재 2배 캐파를 확대를 하겠다. 결국에 이 HBM 같은 경우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굉장히 신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율이 좀 낮은 반도체입니다. 최신의 반도체인 만큼 수율이 낮아요. 그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이 수율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굉장히 획기적인 매출의 급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최신 반도체 장비들이 그렇게 도입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 수율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최신 반도체들이 도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파운더리나 이런 메인 CPU들을 제조를 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들이 메모리 반도체 장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매년 8월에 2000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을 포함을 해서 주요 경영진, 학계, 경영계 등 1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발발을 하고 있죠. 당초 이제 SK하이닉스의 50% 이상의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자꾸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매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요. 생성형 AI가 등장이 되게 되면서 HBM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외에 레거시 제품, 일명 이제 허리 라인 내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겠죠.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경영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 그룹이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여기서 해결책이 나와주게 되면서, 특히나 지금 이 HBM 좀 인공지능에 대응을 하기 위한 좀 전체적인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서 HBM을 포함을 한 그래픽 D램의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이런 기존 주력 상품들이 시장이 침체가 되게 되면서 AI 반도체형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인급으로서 지금 부상이 되었다. 지금 현재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축을 하는데, 상반기 R&D 비중 같은 경우는 9%에서 17%로 급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의 캐파를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애플 같은 경우는요, 10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 실적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서 계속적으로 주가 관리를 해주면서 주가 부양을 시킬 수가 있는 의지가 있는, 그리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IT 업계에서도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도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매년 시총의 1% 이상의 자사주 매입, 그러면서 소각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4천만 주에 육박을 합니다. 올해 이제 해당 부분을 담보로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비판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교환사채 발행가액이 11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여기서 이제 때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매도 우려 같은 경우는 적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런 교환사채가 수조 원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행가액 때문에 굳이 뭐 1%, 2% 먹자고 이런 교환사채를 지금 이제 발행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위에서 팔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서 발휘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적자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 80% 이상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지금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레거시 반도체들의 재고 감소세 돌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오고 있습니다. HBM 2000 패키징 라인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청주에다가 HBM 전용 지금 생산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HBM 기술력입니다. 차세대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와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HBM 기술력 차이가 1년 반 정도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이 이제 뭐 SK하이닉스 쪽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 이 기술 격차를 인정을 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발언이겠죠. 당분간 엔비디아의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가는 최신 HBM 라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이 독점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AI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해당 기업이 챗 GPT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AI 개발 소프트웨어가 정부 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되고, 최근에 정부가 지금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있어서 국내 AI 반도체와 국내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했겠죠. 해당 부분에서 대규모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무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혁신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보유를 하게 되면서 AI 처리를 가속화를 해줄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술을 쓰면은 AI를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연산이나 개발 등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 속도에 있어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 관점에 있어서 승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전 차트 강의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들 내지는 이런 자리들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느냐, 고점 매도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 지금 정리를 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0% 무료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 진행해 놨으니까요. 요거 자료집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겠죠. 이거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시황부터 당일 단타 관심주까지 모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겠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이제 보시면은 별표 치고 확률 85% 실전 차트 강의 자료 있겠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이달 초에 찍어 드렸었던 7월 31일에 8월 1일 추천주로서 찍어 드렸었던 셀바스 헬스케어 찍어 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주게 되면서 50%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었겠죠. 바로 또 찍어드렸었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8월 3일에 찍어드려서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60% 7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한 10번, 20번은 찍어 드린 것 같아요. 한 2배 이상 급등이 나와줬겠죠. 단기 급등 포인트에서 상한가 가줄 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어플에서 다시 한번 찍어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초전도체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 LS 전선 아시아 찍어 드려서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가고 해당 종목 한 70%에서 80% 정도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된다던가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가줄 수가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지금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단타 관심주 매일 장전 30분 전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 우리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들 간략하게 읽어 보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관심,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려요. 이런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한 10% 이상 급등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3%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10% 20%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단타 관심주니까 이렇게 다 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 안 되게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해서 내가 하루에 단타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 가보시겠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된 테마주, 업종, 섹터들 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